작심 발언을 한 이세영, 이번에는 화해의 시그널인가, 화해를 요청하는 건가, 의미심장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세영 선수가 이번 만찬 직전에 제가 아마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전달을 좀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인 바로 국회를 찾은 안세영 선수. 이 민주당의 문체위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했다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 완화를 요청했고, 현행 조건이 대졸 선수는 5년 동안, 고졸 선수는 7년 동안 입단 3년 차까지 연봉 연간 7% 이상 인상시킬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계약 기간이죠. 그 어떤 협회도 이 정도의 조건을 걸어놓은 협회가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기도 합니다. 협찬사의 운동화를 필수 착용해야 한다라는 점까지 완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만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사태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이 협회와 조율을 잘하고 싶다. 다시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약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안세영 선수가 아무래도 협회와 다시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안세영 선수, 협회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목소리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협회의 부실한 운영과 대표팀 내에 악습을 이겨내려는 안세영의 용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인적인 후원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돈 문제가 화두로 탁 떠오르자마자 이게 많은 분들이 살짝 의아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또한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쟁점들이 거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소통 방식으로밖에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았던 커뮤니티의 글과 기사의 댓글들도 조금씩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번 만찬에서 여야 인사 모두 구테타파 혁신 추구를 강조했고, 대통령 역시 안세영 선수의 행보를 지지하고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도 불구하고 이번 스포츠 이슈가 뭔가 정치적인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안세영 선수가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세영 선수의 이슈가 뭔가 정치적인 다툼으로 넘어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자, 과연 안세영 선수가 정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맹렬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정말 많은 인터뷰와 뉴스 방송에 등장해서 또 인터뷰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담하는 내용, 면담하는 내용 공개 면담하고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시선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 심경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 운동선수직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하고 싶다, 이것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론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선배이자 의원이기도 한 진종호 의원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쏟아냈느냐, 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이번 체육계의 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나는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은 실제로 운동선수 출신인 만큼 좀 더 체육계의 비리를 확실하게 처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적극 지지했었죠. 특히 최근에 이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 문제와 더불어서 사격, 은메달 리스트인 김예지 선수의 이 행보에
최근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도 맺었고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뭐 초대형 명품 회사와 화보 촬영까지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진정호 의원은 이 운동선수들이 무조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 지지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보여줍니다. 안세영 선수도 나이키에서 광고를 최근 촬영했었죠. 뭐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안세영 나이키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광고를 촬영했었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에 촬영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결국 협회를 저격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진정호 의원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해야 한다. 방송 출연하면 연예인병 걸렸다라는 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 스타 선수를 통하여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거대한 대기업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어 종목 전체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실제로 삼성생명 소속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엄청난 후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세영 선수의 활약 덕분에 배드민턴이라는 비인기 종목이 지금 엄청난 집중과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드민턴 협회의 많은 문제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석을 6번이나 이용하면서 3년간 무려 13번 해외 출장. 야, 3년간 13번 해외 출장이면은 이거 1년에 한 4번 간 거 아닙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6번이나 된다. 절반이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협회의 예산 1,562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회장 최근 3년간 수시로 이용을 했다. 근데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임원이고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 해외 출장이 잦아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것과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비즈니스석을 타면 더 빨리 간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이 배드민턴 협회가 그러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동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의 지원을 받았고 협회 비용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문체부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절차 위반, 배드민턴 협회 내부의 이 협회 비용 사용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결국 문체부가 밝혀내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 조사의 당사자인 협회가 다급하게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이 문체부 측에서는 어이가 없다 라면서 아예 여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정지명령까지 했죠. 최근 승강제를 운영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특히나 텀블러 등 기념품 제작 등을 특정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 뒷돈이 오갔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연일 뉴스 내용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 협회 내부 사무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내부 모습을 보면 정리조차 잘 돼 있지 않고 좀 황망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적인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지 않나. 사실 안세영 선수는 이 공개석상에 등장하여 만찬을 즐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용하고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왜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지만 이상한 비판 여론까지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두고 도둑이 신고자를 조사를 하나.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신고자를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했던 진상조사위가 문체부에서 바라볼 때는 딱 그런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이 문체부에서 지적한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까지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기흥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는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문체부에서 감사까지, 거기에 검찰 기소까지 예측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기흥 회장은 심지어 테니스 협회의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독선이 너무나 지나치다. 대한체육회가 7월 9일 날 46억 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 문제를 해결한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 두 단체 간의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커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테니스 관계자들의 이 분개함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의 삼선 허용, 승인 등의 문제를 놓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체육회의 산하 단체인 테니스협회와의 갈등도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하여 왜 횡포를 부리느냐, 그거는 테니스협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 테니스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체육회장이 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중요한 건 대한체육회가 또 따지고 보면 테니스협회보다는 상급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한번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출마를 하여 대선까지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통령실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기흥 회장의 아시다시피 조카 최근 사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뭔가 대권에 출마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장의 큰 그림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테니스 협회에 대한 부분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러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조사도 문체부에서 어떻겠습니까? 맹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문체부의 유인촌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 엄청난 선포, 3선 출마 절대 안 된다, 이 맡게 된 과정에서부터 이번 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선수의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협회장, 그들에 대한 감사, 세무조사, 국고에 대한 회수, 환수, 이런 조치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고 그 단위가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움직임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32차 한국 스포츠 정책 포럼 해외 사례로 본 이 한국 스포츠 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이 세미나가 한번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 스포츠 과학원에서 열리게 됐는데 아주 성황리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급의 금메달 개수를 획득했음에도 고민에 빠진 한국 체육의 답이 과연 해외에서 찾아야만 하는 걸까? 32개의 금메달이 과연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 가운데에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쾌성적과는 달리 고민거리가 생겼죠. 바로 배드민턴 금메달을 수상한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회와 선수의 역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현 스포츠 정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세영 선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정책 포럼까지 열리게 되면서 많은 스포츠 내외 관계자들이 모여서 해당 이야기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발표도 있었고요. 전문가의 토론도 있었고 이 현장에는 해설위원들, 각종 대학교의 교수님들까지 모조리 초빙이 돼서 아주 진지한 토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적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건 첫째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주요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협회장, 이 배드민턴 협회장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파리 항공권 협회 비용을 사용하고 5년간 기부금이 빵원이었다.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지시로 인해서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되어버린 상태이죠. 안세영 선수 역시 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이 쏟아졌는데 이 김태규 협회장이 잠수 아닌 잠수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언론사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관련된 기사들도 없고 취재된 내용들도 추가적인 공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계속하여 의도적인 회피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제가 강조한 안세영 선수가 함께 출석하기도 한 이 올림픽 만찬. 김태규 협회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잠수를 탔다. 그야말로 행적이 아주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구속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수사기관의 장의 방침이 있으면 된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이외에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구속 수사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린 김호중 사태 때 보면 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서 구속 사유가 합정되면서 결국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됐죠. 이 김태규 협회장도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언론인이 아니다 보니까 김태규 협회장에게 취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진상조사위에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이었던 2명의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김태규 협회장이 6,000통의 셔틀콕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정황, 횡령, 배임에 대한 의혹, 자료들, 이사진들의 고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검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김태규 협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합리적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상태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거 자료들, 많은 고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전면에 나서서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태규 협회장은 이미 한번 이력이 있죠. 바로 몰래 선수단보다 사전 입국하려던 정황이 딱 걸려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막 취재를 당했던 이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김태규 협회장이 지금 잠적하다시피 잠수를 타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지 못하면 문체부에서는 이 많은 고발과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김태규 협회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만들 것이고 그럼에도 협회장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 기소와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 김태규 협회장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계 독점 공급권 손을 보게 되는 건가? 와, 놀랍지 않습니까? 후원사는 수의 계약을 맺었다. 말 그대로 독점 공급권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특히 수의 계약이 뭡니까? 입찰 경쟁이 있다라는 형태는 띠고 있지만 이미 사전에 어느 곳과 계약할지 임의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계약을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입장도 위태롭습니다. 4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91억 원어치의 수의 계약을 따낸 경우도 있다. 지난 파리 올림픽 꽉 채운 브랜드 로고들, 바로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들인데요. 이 4년마다 선정되는 후원사는 국가대표 초상권, 팀 코리아 엠블럼 독점 사용권뿐만이 아니라 후원품들도 우선 공급하는 독점 공급권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독점 공급권에 둘러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4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대한체육회에 내고서 여행사 부문 공식 후원업체로 선정된 A사가 있습니다. 계약 금액 9억 원에 파리올림픽 항공수성, 11억 원이 넘는 도쿄올림픽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2019년부터 65건, 총 91억 원어치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대한체육회가 후원사 8곳과 맺은 수의 계약의 규모는 총 231억 원, 상당수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요, 경쟁 입찰,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서 계약이 선정돼야 하는데 독점 공급권이 있다 보니까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문체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런 독점 공급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지 구체적으로 관여하진 않는다. 살펴보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체육기금이라는 많은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이번 독점 공급권 분야를 제한하고 그동안 후원계약 적정성도 살펴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할 방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지시 아래에 총 8곳과 맺은 수의 계약 23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31억 원 규모입니다. 231억 원. 결국 대한체육회가 연마다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게 4천억 원이 넘는데 그 4천억 원 뿐만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서 처리한 액수 단위가 231억 원이라는 겁니다. 231억 원의 규모를 따내기 위해서 8곳의 수의 계약 업체는 대한체육회에 후원금을 낸 거죠. 야, 이거 누가 봐도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점은요, 결국 김태규 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굉장한 아주 강력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 같은 경우는 오리무중인데 각종 의혹은 폭발하고 있죠. 여기에 배드민턴 협회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대한체육회장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91억 원 수준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배드민턴 협회도 후원사인 일본 기업 요넥스와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을 맺었다. 자, 이 수의 계약, 말이 수의 계약이지 막말로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짜고 쳤다라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체부에서 시작되지만 대통령까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번 사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우려까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삼선의 지금 의지, 그것을 맡고 있는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그 뒤에 있는 대통령까지, 이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소신 발언이라는 이 작은 공 하나가 결국엔 이 셔틀콕 하나가 지금 많은 비리에 휩싸여 있는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에서는 끊임없이 비리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기부금은 안 내고 협회의 돈으로 파리를 다녀왔다. 개인 돈을 쓴 다른 협회와 대조된다. 제가 앞서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김태규 협회장 애시당초 진상조사위라는 것 자체도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제대로 된 허가 없이 또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막무가내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문체부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저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태규 협회장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셔틀콕 배임 횡령, 직원에 대한 갑질, 또 그와 관련된 동영상까지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세영 선수를 축하하는 이 만찬 자리에도 불참을 했죠. 그 많은 관계자들이 오는 곳에 김태규 협회장만이 주랭랑을 쳤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이게 뭐 파리 올림픽 출장을 다녀오면서 소속 임원 전원의 항공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궁협회와 탁구협회는요, 소속 임원들이 자신의 사비로, 내 개인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일적으로 중요했다 하더라도 협회의 비용을 이런 임원들의 비싼 비즈니스석 한 자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양궁협회, 탁구협회의 임원들은 자신의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하고 협회에 있는 운영자금은 선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됐다라는 것이 좀 대조되는 부분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그냥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이 배드민턴 협회의 협회장과 임원진들은요,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정작 이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배드민턴 협회의 소속 임원 총 8명 전원이 항공료 재원으로 협회의 운영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좀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양궁협회는요, 임원 12명 중 10명이나 자신의 돈으로 항공비를 냈고, 사격연맹에서는 협회장이 나머지 임원 3명의 항공편을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탁구협회와 수영연맹도 임원 개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등 협회의 운영비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했다고 해요. 황당한 건 이 모든 다른 협회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냈다라는 건데 전액 운영비로 비싼 비즈니스석으로 파리 올림픽을 다녀온 임원진들은 정작 기부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올림픽에 나간 다른 종목 대부분이 기부금을 받아 선수를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임원진에는 황당하게도 수산업체 대표, 치과의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배드민턴협회의 임원진 알다시피 3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2021년도에 취임한 김태규 협회장은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 아니라 생활체육인, 동호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배드민턴협회가 너무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 방식이 문제가 크다. 특히나 후원금이 0원인 것 또한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임원진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협회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기부금은 5년째 빵원. 더불어서 협회장은 동호회 출신. 야, 이거 안세영 선수가 이제라도 터트린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금에라도 선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 심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배드민턴협회에 매년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 예산만 4,200억. 배드민턴협회 정정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이 4,200억 원입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일본 기업인 요넥스로부터 받아들이는 후원금도 연에 수십억 단위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마 안세영 선수가 요즘에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협회와 다툼을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들이 많다 보니
이거 졸지에 안세영 선수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여기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얼마나 많은 배드민턴 협회장의 갑질부터 횡령, 배임도 있는 상황에 임원진들이 수십 명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원진 중에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수산업체 대표, 치과 의사,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 요넥스가 연간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협회장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수억 원에 달하는 셔틀콕 6,000통을 자기 마음대로 뿌려버렸다라는 의혹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증거와 내부 이사진들의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 이거 여러분들이 안세영 선수 입장이라면 나는 좀 부상을 잘 관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거 졸지에 내가 총대를 매게 됐네라는 생각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체대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축사를 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이것이 8월 23일 금요일 날 송파구 한체대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축사의 모습이에요. 요번 올림픽 선수단의 만찬에서는 대한체육회장이 축사는커녕 존재감조차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 한체대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축사를 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뒤에 있는 올림픽 선수단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좀 확대해 드릴까요? 제가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이 대한체육회장의 어떠한 존경심, 존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 많은 안타까움이 좀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대한체육회장이 3선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 안에 배드민턴 협회장 못지않은 각종 비리가 계속하여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체육계에 안 그래도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재선을 하는 8년 동안 이 체육회의 악습 어떤 것도 고쳤다라고 보기 어려운 현재의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이 밝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선수들의 마음이 착잡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것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대리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이 문체부의 뒤에는 알고 보니 대통령실 용산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 이강래 선임 행정관이 사퇴했는데 이강래 행정관이 알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회장은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시민사회 수석실 종교 담당 선임 행정관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선임 행정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서 결국 현 정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대두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임 행정관의 사퇴와 이기흥 회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선임 행정관이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퇴 의사를 피력했는데 실제 출마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사퇴 의사를 피력한 상태여서 자연스레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삼촌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불교계의 접촉 등 외부 활동을 함께 다녔으며 이 행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내부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기흥 대한회장에 대한 불편한 기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전 선임 행정관은요, 이기흥 대한회장과 외부 행사를 함께 한 게 아니라 종교가 같다 보니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여 만난 적은 있지만 행보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윤석열 정부 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밀어줬다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그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알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체육계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3선 이상 출마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의 과정을 없애자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저번 정관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단번에 거절해버렸죠. 이를 두고서 대통령실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요, 윤 대통령이 이 회장의 삼선 연임 시도에 대해 과거 독재 사례를 들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마치 체육계의 대통령이 되려는 듯 이제는 정부까지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는 동향이 파악됐다. 그러니 다음 대선 때 이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수는 없지만 출마하게 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경계하고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체육회장이 결국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살짝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손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음 출마를 노리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어떠한 속마음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런 소식통에 따르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이 큰 구심점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각종 비리와 이 정치적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협회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조치 방안까지 마련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아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의 문화와 도전을 잘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이제는 국회로까지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는데, 자, 요 영상을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이번 만찬에서의 영상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배사를 체육회장이 아닌 양궁협회장이 들어올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쭉 나오다가 첫 번째로 악수를 하는 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 드렸었죠. 이미 뉴스 기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며 칭찬을 했다. 그 모습이 이 영상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미 자리 배치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뒤에 아버지인 안정현 씨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안세영 선수를 너무나 잘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만찬에서도 많은 칭찬을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인사를 나누는 요 장면이 사실 일파만파